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향이 가결되고 나서 민주당은 분당에 대한 우려까지 나올 만큼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친명계, 비명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습니다. 적과의 동침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공작에 노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입니다.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똘똘 뭉쳐 싸워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동지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30명의 소수가 윤석열 검사 독재와 정치적으로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신자, 독재 부역자들이 암적 존재인 것입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 이제 의원들과 함께 당원들에게 이재명 대표를 구해달라는 탄원서를 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하여튼 많은 사람으로부터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만 명 정도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정원 논설이요. 이게 탄원서를 이제 의원들한테 내라고 하면 낸 사람과 안 낸 사람이 이제 극명하게 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이렇게 되면 안 낸 사람들은 굉장히 뒤통수가 따가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사무총장실로 실명으로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그렇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누가 했는지가 사실상 이제 나올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결에 표를 던진 의원들이 또 여기서 딴소리하기는 사실 양심적으로도 쉽지 않고 그런 그렇겠죠.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당장 비명계 의원들 내부에서도 아 이거 사실은 가결표를 던진 사람 색출해내서 낙인 찍겠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라도 색출하려고 하는 거는 좀 너무 옹졸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워낙 그 전날 긴급의총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그 마녀사냥 인민재판식으로 진행됐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쌀벌하게 지금 찾아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뭐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나중에 공천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압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여기서 더 말씀드리면 이 기각 탄원서는 의원들 외에 지금 일부 지지자들 사이까지도 확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0만 명을 이제 서명을 받겠다 이런 지금 목표로 20만 명 모았으니까 5배 더 모아달라.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그 여론전을 통해서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이라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뭐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그리고 범죄가 얼마나 중대하냐 이런 거를 가지고 법원이 결정을 하는 것인데 그거를 100만 명을 모아서 이거를 호소를 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는 또 다른 사법 방해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사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서 변호사님, 근데 탄원서 정말 저렇게 100만 장씩 모아주면 판사에게 영향을 줍니까? 판사가 이제 기록 보기도 바쁜데 탄원서에 어떻게 봅니까? 그게 동명이인인지 뭐 여러 명이 했는지 그건 아예 저는 판사가 보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먼저 이제 그 의원들 실명으로 탄원서 다 내라. 이거는 명백하게 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이것도 십자가 밟기의 일종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 가결표를 던졌는데 기각해달라고 탄원서 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양심에 반하는 거예요. 근데 탄원서를 안 내려고 하니까 야, 너 이게 가결표 던진 거 아니야? 이렇게 개딸들이 공격할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저는 정말 우리 헌법의 양심의 자유가 최상위 기본권인데 이걸 침해하는 잘못된 행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100만 명 탄원 있잖아요. 이것도 중대한 사법권에 대한 침해다. 우리 요즘 사법권의 독립은요. 옛날에는 군사 독재 정권이나 권력이 침해했지만 요즘 개딸이나 또는 극성 팬덤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사법권 독립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판사 뭐 주소라든지 좌표를 찍어서 공격한다든지 또는 위협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정말 저는 엄벌에 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당 지도부의 가결표 던진 의원에 대한 색출 작업 굉장히 심하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해당 행위가
근로자에 대해서 상응 조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수준의 조치를? 조치 관련해서 최고위에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해당 행위라는 게 어제 그 의총에서 있었던 그 특정 발언 때문에만 해당 행위라고 보신 건가요? 아니면 가결표 전체를 해당 행위라고 보시는 건가요? 큰 흐름을 보시면은 저희가 의총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지 않았습니까? 최고위 결정으로 부결을 결정을 했고 다만 그것을 당론으로 정하진 않은 것이었고요. 당 차원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규탄 대회를 하고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총의가 모아졌는데도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어서요.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 흐름,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비명계에서는 색출 작업이 너무 노골적이다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6월 달에 당 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고 결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게 2달도 안 돼서 그게 해당 행위가 됩니까? 당대표도 국민한테 약속을 했고 우리가 의원총회 결의로 국민 앞에 약속을 한 내용을 지키자고 주장한 게 저는 그걸 해당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도 날이 가면 갈수록 좀 폭력적으로 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뭐 비명계에서는 국민에게 약속 지키는 게 왜 해당 행위냐. 수박 색출이야말로 해당 행위다. 박강원 대표가 책임을 온팡 뒤집어 써서 그만두게 됐다라는 등등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찬 부대님, 그 라이플, 뭐 총기 이렇게 해서 살인 예고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40대 남성인데 붙잡혔다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정치물을 보여주니까 지지자들도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이고요. 국민과의 약속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에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국민과의 약속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도 되고 우리 당론으로 정한 것도 아닌데 당대표 방탄하지 않고 단일 대우에서 이탈했다고 징계를 한다. 그럼 민주정당이 맞을까요? 좀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당명에서 민주자를 떼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 친명은 무죄고 비명은 유죄인 거예요. 당내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상식적인 정당이었으면 지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으면 당대표가 물러나고 그거를 옹호했던 지도부도 물러나는 게 당연한 수순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그동안 봤던 우리 정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괴합니다, 저는. 이게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비명계 원내 지도부는 일괄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옹호했던 친명계 지도부, 다른 최고위원들은 그대로 자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또 이 수순이 새로운 또 친명계 원내대표까지 앉아서 민주당이 친명 일색으로 당을 장악해서 끝까지 방탄으로 가겠다. 그리고 이후에는 대법원 판결까지도 우리는 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법 방해를 하고 어떻게 민심과 멀어지는 길을 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이런 모습을 보이면 정말 안 될 텐데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을 바닥부터 끝까지 괴롭힙시다! 민주당은 당할 것이다! 민주당 죽었다! 민주당 죽었다! 이 지옥에 내가 하는 사람 다 찍어낸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단해서 이게 낙선 운동을 할 것이고 너는 분명히 이 지역에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를 공표하는 날입니다. 자, 장 변호사님, 네. 조금 전에 이민찬 부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에 있는 원내 지도부가 특히 이제 비명계 원내 지도부가 대부분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새 원내 대표를 뽑는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그러니까 친명계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홍익표 의원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냈다고 하던데 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완전히 원내 지도부 최고위원마저 다 비명계가 아닌 친명계가 장악해서 당이 일사불란하게 가는 좋은 말로 하면 바꿔 말하면
그냥 일방통행하는 그런 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던데요. 사실 박강원 원내대표는 이제 친이로 분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고, 근데 지금 사실상 의견이 모아졌던 부분에 대해서 가결로 기결이 된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낙마했습니다. 지금 차기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분들은 종전에 박강원 원내대표가 또 겨루었던 그때 출사표를 이미 던졌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고 다음 주 화요일 영장실질이 열리는 날 잡은 게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유는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날짜를 고를 그 기회조차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와서 이른바 비명의 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이 출사표를 던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시간적으로 상당히 좀 촉박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전선 때문에 나왔다는 부분이 상당히 또 명분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후보군으로 결과적으로는 선거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원내 지도부 얘기를 했고요. 최고위원회에도 사실 친명계 의원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 이제 비명계로 꼽히는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들어온 최고위원인데 비명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호남계 몫으로 들어왔는데, 자, 송갑석 최고위원은 과거에 계속해서 그 코인 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대처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도부를 겨냥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성에 차지 않고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 당의 지독하게 따라붙는 내로남불의 꼬리표부터 떼어내야 합니다. 자, 서 변호사님, 이게 송갑석 위원 같은 경우는 1차 체포동의안이 2월에 넘어왔을 때 그때 표결 직후에 부결시킨 다음에 그때 너무 친명 일색이다, 이거 비명계가 소통해야 된다, 그래서 호남계 목소리 한 명을 이제 넣었단 말이죠, 송갑석 의원. 근데 그 송갑석 의원이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바로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따져보니까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서은숙, 송갑석 빠지니까, 이렇게 따지면 고민정 최고위원을 비명계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제 거의 친명계 일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사실상 지금은 이제 내전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바뀌어버리면요, 아마 이제 원내대표까지 완전히 친명에서 이제 독식하면요, 그러면 이게 저는 분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봐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옥중 공천까지 하면서 대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정청래 최고가 수석 최고원으로 대행하고, 그다음에 친명 원내대표까지 놓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반 이재명 최고위원 중에 송갑석, 고민정 사퇴하고, 이러면 이게 어떻게 반 이재명 의원들이 당에 발붙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저는 분당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지금은 친명이 좀 많은 거죠, 의원 숫자가. 예. 근데 저는 달리 봐요. 제가 볼 때 수박으로 치면요, 수박이 1개, 2개,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수박이 3개인 사람은 아예 근데 이번에 가결표 던진 29명 있죠. 이분들은 수박이 3개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무효나 기권표 던진 분 있죠. 이분들은 소극적인 반이재명, 수박 2개입니다. 근데 수박 하나가 중요해요. 바로 고민정, 그다음에 박강원, 이런 분들은 반이재명인데도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결표를 던진, 이게 수박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수박 하나, 둘, 셋 다 하면요, 저는 이게 친이재명보다 많다 봐요. 그러니까 반 이재명계로 묶으면 그 숫자가 많다. 그렇죠.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뭐 많이 하나 구속이 되고 이러면요, 끝까지 따라갈 의원이 과연 몇 명 될까? 몇 명 안 될 거로 봐요. 예. 오히려 저는 반대쪽이 훨씬 더 많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게 당의 단합을 위해서 부결 던진 걸 박강원 원내대표는 보여준 거예요. 기자들한테 나 부결 던졌다, 이렇게 살짝 보여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강원 사퇴시키고, 그다음에 송갑석 사퇴시키고, 고민정까지 사퇴하면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많은 의원들이 분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봐요.